일요일 MBC 뉴스데스크에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광주 전남 경선의 승리를 바탕으로 막판 역전을 노렸던 이낙연 후보는 당심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치러진 마지막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 집계 50.29%로 과반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간발의 차로 선두를 내주긴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과반 득표를 이어가며 본선 직행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보수 진영의 집중 포화로 최종 집계에서 간신히 50%를 넘기며 대세론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기록한 57%의 득표율과 비교해도 차이가 컸습니다. 구태 정치, 정쟁 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꾸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우리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재명 위기론을 부각시키며 역전을 노렸던 이낙연 후보는 마지막 경선 연설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약점을 공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야를 덮친 대장동 개발 비리가 민주당의 앞길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 수사에 민주당의 운명도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네거티브 공세로는 당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0.17%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이겼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62%를 득표하며 이재명 후보를 앞섰지만 전체 당심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선 없이 경선을 마무리 지은 민주당은 이제 원팀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았습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경선 과정에서 입은 깊은 내상이 본선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당 지도부는 새로 탄생될 대통령 후보와 또 함께 뛰어들었던 모든 분들이 소외됨 없이 하나로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서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5달 정도 남은 가운데 야당들도 대표 주자를 속속 추리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를 뽑을 예정이고 정의당은 오는 12일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후보 간의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4강에 오른 후보들이 내일 광주에서 첫 TV 토론을 갖습니다. 2차 컷오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일 토론에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참석하고 오후 5시 20분부터 90분 동안 광주 MBC 등 호남권 지상파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내일 토론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은 5.18 국립묘지에 참배하고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농촌마을 학교들은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상당수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근 학교와 통합을 해도 해결되지 않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처럼 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농촌마을 초등학교. 4학년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생 수는 고작 7명. 체육시간 단체 구기 종목을 하려 해도 나머지 학년까지 모두 모여야 가능합니다. 인근의 2개 초등학교와 통합 당시 100여 명이던 전교생이 10년 새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9명이었는데 한 명은 임자로 가고 한 명은 남학 행복초로 가서 이제 7명이 됐어요. 3개 반에 35명이 다니는 인근의 중학교도 같은 고민입니다. 학생이 줄어 지은 지 5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을 신축할 수도 없습니다.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이 두 학교는 오는 2025년부터 한 학교로 통합 운영됩니다. 학부모님,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몇 차례 거치고 9년간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장흥, 완도, 광양 등 전남 5개 지역 12개 초중학교가 이 같은 방식으로 통합됩니다. 초중 교육과정인 9년 동안 한 곳으로 통합하면서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을 공유하고 협력 수업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통합으로 남게 되는 학교 부지와 건물은 지역민들과 협의를 통해 마을 공공시설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올 초부터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지난 8월 신청 받은 결과 5개 지역 6개 학교를 통합 운영학교로 새롭게 선정하였습니다. 전남 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 미래형 통합 운영이 존폐 위기에 내몰린 전남 학교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여수 요투장에서 고등학생이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전남교육청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공인노무사 등과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잠수 작업이 이뤄진 경위와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한 뒤 고교 현장 실습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에 특성화고 3학년이던 홍정훈 군은 지난 6일 요트장에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잠수 작업에 투입돼 일을 하다 숨졌습니다. 한글날 연휴 이틀째인 오늘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확진자가 방문했던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2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직업소개서 전수검사에서 4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져 목포와 무안, 나주 등에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긴급복지 지원 확대 시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 등을 빠르게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어나 지원 조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고 긴급 지원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도 가능합니다. 어두운 시간에 도로를 건너던 90대 노인이 차량 석대에 잇따라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장성군 남면의 한 국도에서 길을 건너던 92살 A씨가 차량 석대에 잇따라 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무단 횡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고흥 녹동항에서 40대 낚시객이 암벽 계단에서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낚시를 하다 바다에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며 낚시객들에게 구명조끼를 꼭 입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가 허위 신고자로 몰려 해고된 전남대 학교 직원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6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